여기 출판 당시 6,500원이었던 책이 20만원까지 폭등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쓴 유일한 책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책을 쓴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지금의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총수가 직접 밝힌 이야기인 만큼 현재에도 가치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절판되어서 구하기가 어렵고 삼성 자체적으로도 책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죠.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를 기점으로 이 책은 한 번 더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97년에 쓰여졌지만 25년이 지난 2022년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읽어보며 이건희 전 회장이 몇 수 앞을 내다본 건지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구해서 읽으려면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절판된 책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정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발음이 어눌하여 말을 잘 못한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의 말은 쉬운 듯 어렵다. 생각의 깊이가 수준 이상으로 깊어 대화를 나눈 후 그 의미를 곱씹을수록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철학과 깨달음을 준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바꿔 선언이라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렇게 직설적으로 센 워딩을 넣었던 이유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죠. 이건희 회장이 볼 때 삼성 내부에 긴장감이 없었고 내가 제일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겁니다. 경영자들은 변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 부서 간 이기주의는 눈에 보일 정도로 소모적 경쟁이 많았던 것을 느끼고 있었죠.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삼성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여러 제품들 사이에 삼성TV가 매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것을 보고 위기감을 절실히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던 겁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는 항상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 이건희 회장은 일하는데 몇 가지 원칙과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본질을 모르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질이 파악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연구했고 나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은 그의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일을 추진시킬 당시 일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주말마다 공부를 할 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죠. 그리고 일을 할 때 대소환급의 구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정보의 확인과 활용이라고 했죠. 팩트 기반의 데이터와 내가 데이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제 목적과 본질은 알았고 숫과 나무로 보았으며 대소환급의 판단 아래 관련 정보까지 활용하여 최종 결심을 했다면 다음은 일이 되도록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이건희라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접근하는지 또 그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할 만큼 정보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보와 이건희 회장의 무기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독서의 큰 장점이 아닐까요?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앞을 내다보는 통찰과 해안, 그리고 사람을 읽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희 회장은 변화의 폭이 넓고 빨라지는 세상에서 입체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입체적 사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일한 사물을 보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입체적 사고가 습관이 되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을 때 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그 가치는 몇십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면 목재로서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공해 방지, 녹지 제공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고 재산 가치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심더라도 숲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입체적 사고이자 소위 일석오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사소한 일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큰 그림이 될지 생각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미래에 갖게 될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 생각을 가지고 전파한 게 97년도이지만 현재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고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입체적 사고 능력은 어떻게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건지. 이건희 회장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 몸에 밴 평면적 사고의 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찾아 사물의 본질을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건희 회장이 추천하는 훈련 방법은 영화 감상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할 때 보통 주인공에게 치중해서 보죠. 주인공의 처지에 흠뻑 빠지다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애환에 따라 울고 웃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 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아주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주연, 조연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맨의 자리에서까지 두루 생각하며 보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화면만 보면 움직이는 그림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영화, 소설을 감상해보면 볼 수 있는 세계와 시각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 방법을 적용하고 감상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머리 아프고 귀찮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입체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작품 등 여러 요소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일본 유학 시절 1000편가량의 영화를 감상했다고 할 정도로 영화 강의였는데요. 물론 모든 영화를 이렇게 감상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 자산이 되어 적용했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궁화 전자를 설립한 것인데요.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기업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립 지시 이후 3개월 뒤에 공장 설계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 이후 이건희 회장은 모든 문을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고 식당 내부의 배식대 높이를 낮추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본 사람처럼 세세한 배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한 임원이 이건희 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어떤 연유로 알게 되신 겁니까? 라고.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는 영화도 안 보나? 장애인과 관련된 영화를 두어 편 보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연구했을 뿐이야. 이렇게 영화를 통해 사람을 공부하고 내가 아닌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며 인간에 대한 통찰까지 길렀던 거죠. 그럼 이건희 회장의 이런 통찰, 해안, 여러가지 지혜들의 근간은 어디일까요? 이 책에서도 소개되듯이 이건희 회장은 자신에게 2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분은 부친 이병철 회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장인어른 홍진기입니다. 이 두 스승에게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호암 이병철에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현장을 통해 경영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상황마다 대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영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며 감이다 라는 체험적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인 홍진기는 다방면의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문답식으로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과 그 활용 방법을 배움으로써 경영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과 무를 동시에 배우게 된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대처하는 감의 지혜를, 장인을 통해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가치는 자만을 경계하고 남을 배우고 끊임없이 혁신하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을 이끈 수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 의사결정 과정, 통찰, 지혜, 해안, 사람, 조직, 세상을 품고 바라보는 능력, 너무 많은 배울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책이 얼마든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절판된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판된 책은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중고가는 부르는 게 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국회도서관 도서제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회도서관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봅니다. 신청서 작성란에 자신이 원하는 절판된 책의 이름을 집어넣고 나머지 빈칸을 채워 넣어 신청서를 완성시키면 국회도서관 측에서 확인 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책 제본값과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 후 보내면 책을 1, 2주 사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절판된 책값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